시간이 공간이 되고 공간이 곧 시간이 되는 그림을 수행하듯 그리는 작가가 있다. 동양화가이자 이화여대 교수 이종목 작가. 선과 점, 얼룩과 여백이 어우러지고 글씨와 그림이 하나가 되는 마치 교향곡과 같은 그림을 선사하는 이종목 작가를 김종근 미술평론가와 박혜영 아트마케터와 함께 만나본다. 아름다운 TV 갤러리 22번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작가님 소개해 주셔야죠. 저는 시간을 공간화하고 공간을 시간화하면서 그림을 수행으로 여기는 이종목입니다. 네. 뭐 한국의 케빈 코스트너 같은 잘생긴 작가죠. 예, 스타일도 멋지신데요. 예. 네, 동양화하면 먹의 번짐이나 그런 패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을 넘어서 약간 독특하고 그런 감각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 문인화적인 감수성도 보여지고요. 오늘 어떠한 작업을 보여주실지 잠시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그릴 그림은 네. 요 개념은 여기에 다 있는데요. 아까 인사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공간화한다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태고적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져온 그 시간을 응축시켜서 공간화하고 또 그 공간화된 것을 다시 시간으로 풀어내는 그런 문인화적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작가님 오늘 어떤 그림 보여주실지 기대되는데요. 그림 그리는 거 저희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림 그리는 것도 함께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이라는 글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작가들이 예. 되게 두 가지의 그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의 스타일은 자기 작품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당히 형상성 위주의 작가가 있는가 하면은 네. 아마 이종목 선생님처럼 내면의 정신 세계라든가 어떤 내면의 어떤 그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다분히 그래서 아마 이종목 선생님의 작품 속에는 그런 아주 높은 정신성의 고양 뭐 이런 것들이 회화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드문 한국 가단의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글을 지금 바로 보여주시네요. 동양화의 매력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천년을 하루처럼 네. 번짐이 좋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종이에 번지는 이 느낌에 사실 혜영 씨도 동양화 전공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 매력에 빠져서 동양화 전공하신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예. 그 동양화를 전공했을 때는 그런 먹의 음. 맛이라든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먹의 그런 패션이라든지 그런 먹의 그 향기라 그러죠. 예. 그런 것도 젖어들면서 예. 그게 굉장히 매료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먹 작업을 하시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필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수련을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요즘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호흡이 짧거나 성미가 급하면은 잘안 할 수가 되죠. 없는 그렇지. 것이고 이전에는 또 이제 모든 그 사회 그 문화가 예. 좀 굉장히 단선적이었는데 그래서 요즘 너무 복잡하고 네. 할 일도 많고 네. 호흡이 굉장히 가빠졌기 때문에 이런 긴 호흡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수련을 해야 되는 내공을 쌓아야 되는 그런 이런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쥐약이죠. 예. 작가님은 어떤 매력에 동양화를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서양화를 하다가 서양화를 한 이유는 뭐 서양화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동양화를 그 교육받지 못했었죠.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비로소 이제 모필을 이제 처음 손에 들게 됐는데 이 모필이 굉장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 하늘하고
이 모필의 세계가 이제 원래 지금은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를 세워놓고 하지만 원래는 동양화는 화탁에 놓고 네. 이렇게 그리는 그렇죠. 허리 안 거죠. 되죠. 왜냐하면 이게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의 의미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물을 매개로 하지 않습니까, 먹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씨를 이게 인자를 심는 거죠. 그래서 예. 힘이 실리고. 그렇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중간. 그러면 이 네. 한지라는 이 땅이 그걸 또 받아서 그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그 운피를 사람이 하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동양화는 절대적으로 이게 화탁에다 놓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 예. 예. 근데 오늘은 할 수 없이. 네, 그런, 네. 그 모피 가지는 그런 예. 어떤 맛 같은 게 아주, 이런 깊은 어떤 동양적인 예. 세계 같은 것들이 뭐 나는 특히 이종목 선생님 작품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살면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그 내면의 정신 속에는 요즘 사람들이 정말 스피드처럼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상당히 어떤 그 경종을 울리는 그런 그 경구처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천년을 하루처럼 한결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아니요, 건가요? 요 모필이요. 예. 완전히 시작과 동시에 완성되는 게 이게 모필 예술이잖아요. 예. 그래서 개칠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보정이 안 네. 되고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덧칠이 안 된다는 예, 예. 요즘에 명제 중에 하나가 현재를 살아라 막 이러는데 현재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현재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니까. 아, 뭔가 예. 철학적이네요. 아니요, 현재 잡을 네. 수 없잖아요. 근데 네. 이건 잡는단 말입니다. 아, 결과로 남으니까요. 네. 이게 여기서 딱 이렇게 닿는 순간 현재화 되잖아요. 그죠? 네. 네. 현재화 이렇게 좋아요. 되고,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왔는데 요게 받아서 이렇게 쫙 번져 들어가는 이 네. 맛. 그게 쫙 가면서 이 모필이 지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이 맛이 사람을 이렇게 홀리게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그림을 수행으로 여긴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 매력이 살 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잘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배우를 해도 됐었을 텐데 웃는 모습이 또 어떻게 특히 그 좋으세요. 그림을 네. 시작하게 됐는지 사실 여기 보면 김 선생, 김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글씨를 쓰시는 것 네, 같아요. 농담하지 마세요. 또 작가님 하면은 네. 그 바람의 하원이라는 그 미니 시리즈가 생각이 나는데요. 재밌다. 당시 그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저도 봤어요. 예, 보셨어요? 네. 네. 미술 감독을 했었죠 거기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미술 감독을 하셨는데 네, 직접 3개월 동안 동양화 이론이랑 실기를 지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한 배우가 더 네. 재능이 있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재미있게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3개월 방송됐나요? 거의 그 정도 했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문근이 형은 그림 진짜 잘 그리시나요? 열심히 했어요. 좋으셨겠어요. 예, 열심히 했고, 예. 이제 이른 봄부터 이제 이제 미팅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사곤자 교육을 했죠. 그때 제일 열심히 했던 배우가 유승용 씨랑 진짜요? 네. 잘 어울리세요. 또 유승용 동료랑. 씨랑 예. 배수빈 씨. 이종목 선생님이 그런 감독으로 이렇게 선택된 것은 이종목 선생님이 동양회화의 기본 본질과 동양회화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문인화처럼 사군제의 어떤 그런 그 깊은 정신의 세계를 가장 확실하게 지금 현재 작품 속에서도 구사해내고 있다는 점이 네. 아마 그런 감독으로 예. 발탁됐었던 가장 큰 배경일 거예요 아마. 예. 전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각은 저도 조금 알지만 예. 이종목 선생님이 워낙 전각에 사실 현대 작가가 저렇게 전각에 뛰어난 그 조형성과
표현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사실은 드물어요. 아마도 내 생각에 산정 서세욱 선생님 이후에 아마 좀 보기 드문 작가가 아닌가. 그런 전각들이 사실은 저 해와 작품 속에 그대로 다 살려나 있죠. 그런 점에서 아마 그 이정목 선생님은 한국화의 어떤 조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가를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보다 아마 주목할 만한 거라고 봐요. 지금 뭐라고 쓰신 거예요? 지금 말씀 안 하시는 동안 하고 싶은 말씀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어운인데요. 더러운. 이 부드러운을 예. 썼고요. 아, 부드러운. 예. 아, 예. 네, 시간이고요. 네, 필체가 굉장히 자유스럽고 예. 굉장히 멋있는데요. 그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는 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을 아주 쉽게 하시네요. 맞아요. 그러면 저도 네. 굉장히 쉽게 네, 말씀드릴게요. 서양화는 그 관심사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이게 새로움을 추구를 해서 이렇게 계속 이게 전진하는 거지, 일직선상으로. 예, 그거에 비해서 동양화는 이 관심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눈 감고 계속 이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공한 지경까지 가서 그 지경에서 다시 색을 만나는 게 동양화. 네, 작가님의 목맛이 아주 지금 멋있게 지금 드로잉을 하시고 계신데요. 여기를 계속 보고 작업을 하실 때 네. 또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요즘 즐겨 듣는 음악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작업을 하실 때 그 음악과 어떤 관련이 있으신지. 참 좋아해요. 네. 많이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작업실에 가면은 네. 그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데 이제 오디오에 전원 올리는 거죠. 어떤 음악 들으세요? 다 들어요. 한 예. 80%는 그 클래식 듣고요. 한 20%는 제3세계 음악, 인도 음악. 예. 제가 볼 때 그런 작품의 기본적인 영감은 뭐 음악 같은 것도 있겠지만 명상적인 작가의 태도 같은 것도 저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떠세요? 이제 명상 쪽에 관계되는 거는 좀 예. 차를 좀 좋아해요. 차, 예, 예. 그럼 차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품의 영감을 얻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음악하고 차가 역시 그게 내가 왜 좋아하는가. 시쳇말로 뭐 독서, 음악, 뭐 차 이거는 보통 교양으로서 뭐 다 뭐 ABC로 하는 건데 왜 나도 그걸 쫓아가야지? 왜 그래야만 되지? 막 저도 싫었었는데 네. 결국은 이게 내 몸이라면 내 몸 안에 나를 만드는 그런 어떤 인자들인 것 같아요. 음악으로서 나 무슨 음악인지 모르면 계속 들려오는 운율이 내 몸에 쌓이고 차를 마시면서 어느 이제 선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사님한테 어떤 차가 제일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사님 하신 말씀이 봄볕이 살짝 스쳐 지나간 찻잎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차라고 해서 시적이다. 몇 년도산 예. 무슨 브랜드 이름 되는 게 아니라 그 그 봄볕을 간직하고 있는 차 맛을 자기는 감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저는 그게 절대로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차 마시면 마실 때마다 완전히 다르거든요. 느낌이 와요, 심지어는 막. 네. 이 차 이게 따를 때 맛있어야지 하는 마음도 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무심하게 그런 게 내야 있구나, 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예. 다도. 그럴 정도로 이제 예. 그 차와 명상은 밀접하게 예.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음악은 아무래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제 무의식에 작용하는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 음악 좋아하는 줄 모르는 사람도 제 그림 보면은 그림이 참 음악적이다. 네, 리듬 있는 예, 것 예, 같고요. 그런 얘기를 예. 해요. 지금 그렇죠. 해주신 작품을 보면은 네. 이렇게 뭔가 목의 농담이라든지 필선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말들이 다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부드러운 뭐 신들의 땅이라든가 네. 예, 그렇죠. 뭐 시간, 공간 얘기, 뭐 부드럽게 신들의 땅, 뭐 다 여기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내뱉었던 말은 한 마디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공간에 아, 남아 예, 있다고. 예. 그게 파장화돼서 다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평론가라서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네. 내가 그렇다면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것들을 다 담아냈는데 이거를 나라는 여기 바위 안에 네. 바위. 담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나왔던 이런 시간들이 이런 네. 나만의 네. 몸, 아, 나만의 몸 안에 몸이라고 예. 글을 쓰셨어요. 예, 네. 몸 안에 이렇게 네.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의 역사가 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이런 그림들이 최근 작품인 거죠. 그렇죠. 예. 저도 이 작품들을 사실은 예. 처음 보는데 아마 이 방송에서 처음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신들의 땅 시리즈인데 일단 뭐 그 캠퍼스 위에 아주 그러니까요. 거침없이 요 재료는 그거는 아크릴이죠. 캔버스 위에 올해 처음으로 예. 신들의 땅이라는 주제로 이제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 전이 홀리 패러독스였고 홀리 패러독스 다음에 신들의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인너 사이트에서 홀리 패러독스 그 다음에 신들의 땅. 결국은 이제 가장 순수 결정체 맨 꼭대기에 가면은 네. 이제 신들의 유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오래된 맨 처음에 얘기한 시간의 공간과 공간의 시간하고도 맥락이 다 있는 건데 예. 그런 이 한반도 안에 위에서 태국 쪽부터 빛, 바람, 이런 물, 이런 지수화풍이 쓸고 간 자리가 지문이잖아요. 땅의 문양.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이루어지는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저는 궁금하고 그걸 표현해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 신들의 유희, 인간으로 말하면 의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신들의 의지가 그래서 신들의 땅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이쪽에 헐리 파라독스 쪽에서의 작품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형상이라든가 그렇죠. 모티브 이런 것들이 아주 확연하게 아주 간결한 선맛 같은 것이 충분하게 살아나면서 신들의 땅으로 넘어오면은 아주 자유롭고 정말 영혼이 자유로운 또 뭐 신들의 경지에 다다른 작가처럼 이렇게 사실은 보여지는데 이런 작품들 아직 뭐 일반 사람들한테 뭐 컬렉션이 되어 있다든가 그렇진 않죠. 네, 아직은 이건 신작이기 때문에 요 이전의 예. 작품들이 그렇죠. 네. 이건 오래 한 거라서 아직 그렇죠. 예. 따끈따끈한. 혹시 미공개 작은 아닌 거고요. 뭐 공개한 것도 일부 있고요. 예. 미공개가 대부분이고요. 예. 전각 찍는 것도 저희 네.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궁금해요. 그냥 모형을 보고 그리신 게 아니라 제 속에 다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다 만들어 네, 내신 이거 제가 형상인 다 거네요? 이제 예. 도인으로 만든 것들이고요. 예. 예, 이런 붓으로 그리고 도인으로 찍고 손으로 붓으로 막 예. 그 도인은 모델 저기가 있지 않나요? 예, 원판 이렇게 보고 원판들이. 그렸었는데 저는. 원판들이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이게 이제 도자기로 만든 건데 이 돌은 한계가 있어요. 크기에. 예. 그런 것 예, 때문에 맞아요. 이제 예. 그리고 이건 국내에서 아무리 뭐 저희 학교 도예연구소에서 아주 자랑하는 어떤 흙으로 만든 건데 이것도 일정 크기 이상 못 만들어요. 이게 그래요? 갈라져서.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경덕진에 가가지고 큰 도인을 제작할 예정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요게 내면에라면은 이게 외연의 어떤 작용을 하는 이미지로서 동물의 형상을 한 건 찍겠습니다. 뭘까요? 토끼인가? 한번 보세요. 자, 원래는 화탁 위에 놓고 찍어야 되는데 예. 이게
작품은 이렇게 작가가 낙관을 찍음으로써 사실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예, 도장 찍는 것처럼 사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가님 설명해 주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예, 저게 바로 이겁니다. 저게 바로 이겁니다. 작은 거네요. 네, 작은 거죠. 네. 이 사이즈에 맞춰서 해옵니다. 작은 네.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구나. 이게 이렇게 큰 돌이 없잖아요. 그리고 도인도 만들 수 없고요. 네네. 일단 이걸 제작해서 이게 원본이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게 원본이고,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여기 이제 판화로 하나하나 이게 찍은 겁니다. 예, 판화 기법을 이용한 거죠. 예. 네. 이렇게. 와, 이제 낙관이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어졌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있는 이미지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있었던 일들, 또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형성되었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록이 돼 있죠. 네, 제 그림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그림의 글씨화예요. 그림과 글씨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림이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가 글씨가 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 하나 다 있는 거죠. 이 한 장의 그림에 제가 추구하는 미학이 골고루 다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개인의 역사가 하나의 어떤 시간의 응집물인 어떤 큰 어떤 이미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바위로 봐도 되고, 바위로 봐도 좋고, 뭐 구름으로 봐도 좋고, 어떤 걸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시간이 응축된 가장 강렬한 형상은 바위니까 바위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하겠죠. 그러고 이제 이런 이게 내 내연이라면 나 바깥에 어떤 공한 세계, 외연의 세계와 이렇게 서로 교감하는 그런 상징적인 도장들이 이렇게 전각 예술의 일종의 낙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그렇죠. 하나의 이종목 회화의 네. 회화의 조형적인 가치를 완결지는 그렇죠. 작품으로 태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가 됐다가 하루가 다시 천년으로 이렇게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점에 제가 딱 현재로 서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네. 완성도 있는 작업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전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여름에 네. 이제 저 인장 경덕진에 가서 네. 도인 작품을 네, 네. 하고 전시는 홍콩 아트페어와 또 이렇게 부스 개인전이 네. 지금 예정돼 있고요. 겨울에는 다시 인도 가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와. 예. 기대가 됩니다. 인도에서는 그런 신들의 땅 시리즈가 되겠죠. 연장선상으로 알고 이제 그렇게 여기고 가는데 항상 계획은 바뀌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네. 아름다운 TV 갤러리에도 출연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역시 나는 말을 하는데 소질이 별로. 아우 잘하시는데 그죠? 잘하셨죠? 그것보다는 네. 정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쾌적한 공간이 못 돼가지고서 참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참 많아요. 화탁위에다가 작품을 해서 아마 이종목 선생님의 어떤 진수, 정말 이렇게 필선이라든가 혹은 높은 정신성을 보여주는 운필의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있었는데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계속해서 작가님 전시 한번 찾아보면서 네.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